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식입니다. 3월 20일 6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선물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0.8%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 내내 강세가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강세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한 2,500조, 2,500억 원 정도 이제 매수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강세로 이어졌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강할 때는 이제 주로 시장이 잘 붕괴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외국인도 장 초반부터 꾸준히 이제 7천억 정도 매수를 단행했다가 최종 이제 5,783억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6월 선물이 이제 시작된 지 며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대략 2조 원가량 누적적으로 선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코스피 200 기초자산에 대해서 밝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장을 밝게 보고 결국에는 비중이 높으니 이제 삼성전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될수록 이제 삼성전자의 자금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6월달 들어서 누적 선물이 2조에 달하면서 강한 시장이 지속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 내내 이제 나스닥100 선물이 0.6% 정도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해서 마이너스 0.9%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선물도 이제 그 이상 0.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만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끝난다 그러면 내일 우리 시장은 오늘과 달리 이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참 그동안 이제 2024년 하반기에 이제 굉장히 큰 낙폭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이제 짧게 횡보 구간을 거치고 현재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구간이 이제 춘수생이 일어났다. 우리가 겨울에 이제 한겨울 버텨내기 위해서 잎들을 다 떨구고 이제 뿌리에 집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온갖 풍력의 사풍들 이런 걸 다 견뎌내고 양의 기운이 돋으면 이제 뿌리에서 물을 뿜어 올리면서 이제 꽃과 잎이 피고 무성한 숲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구간을 이제 본물이 인다 그래서 춘수생이라고 그래요. 이런 지점이 우리가 기운으로 보면 이제 춘수생이다. 양의 기운이 이제 북돋는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춘수생의 구간은 이제 정확히 주식에서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매수 타점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올해 초반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매수 타점이 돼서 현재는 이 봄날과 같은 약간 이른 꽃이 핀다고 할까요? 그런 꽃이 피고 잎이 피는 그 싱그러운 봄날 같은 그런 기운이에요. 이제 여기서 무성한 숲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여러 가지 미국 시장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겠죠.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 잘 늘질 않아요.
시장이 이제 풍부하게 그 유동성 랠리를 펼치려고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50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우리가 군부를 떼잖아요.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근데 그 넓은 방에 모든 곳에 온기가 퍼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섹터 아니면 RM 지금 같은 삼성전자 위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 오늘도 그 1700 종목이 내렸어요. 굉장히 하락 종목이 많은 장이에요. 코스피는 0.32%가 올랐는데 K탑3 이 종목은 1.43%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353.50, 현재 선물지수가 353.30, 한 0.20 정도 다시 백오데이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물지수, 코스피 200지수가 높은 거죠. 삼성전자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주가지수가 지금 현재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적어지고 늘어나지 않고 지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 액티브적으로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를 안 담았다. 삼성전자 여러 가지 불안 요인에 의해서 삼성전자를 제외시켰다. 그럼 소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담는 거예요. 그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만큼씩 포트에 인덱스로 담아서 시장 지수를 끌고 가는 거죠. 그 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게 보통 판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공격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끌고 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장 지수를 선택하면 편하긴 편하죠.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는 그 3월달 연준에 이제 점도표가 바뀌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연준 회의가 열리는 그런 해예요. 아니, 달이에요. 근데 파월 의장으로서도 이제 좀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경제가 이제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뭐 이민자 추방 이런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게이지가 이제 좀 약간 높아지고 있고 경제 성장은 좀 느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섣불리 막 조급하게 뭐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든가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연준이 뭐 이게 경제를 나쁘게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 어떤 좀 더 명확한 뭐 이런 지표들이 이제 지금 소비자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3%를 약간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그런 지표들을 기다리는 그런 신중함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어떤 큰 변동성을 연준이 주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현재 연준에서 바라다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 활동 이게 이제 굉장히 기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어떤 솔리드 페이스 아주 견고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쪽 보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대단히 견고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연준 결과가 이제 발표되고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에 나서자마자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현상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으로서도 뭐 무리하게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필요가 없는 그런 회의였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 2시까지는 뭐 그렇게 큰 그 조짐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자산을 좀 유지하겠다, 자산 보유 이 축소 속도를 늦추겠다, 이게 이제 이후에 더 상승을 했단 말이죠. 1.9%에서 뭐 2.2%가 넘을 정도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더 상승을 했잖아요. 장막판에 꼬꾸라졌는데, 그러면 연준이 보유한 자산을 이제 시중에 매각하고, 채권이겠죠. 매각하고 은행에서 이제 현금 이런 걸 다 땡겨버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자산 보유 속도를 이제 축소시키겠다.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 시장에 이 풀리는 자금의 양을 감소하지 않겠다.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시켜 주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 축소가 느려지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뭐 이렇게 줄이는 이 속도를 이제 완만하게 해서 금리의 급변 이런 확률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금리가 대단히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이 경제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단의 문구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의미적으로 읽어보면 그냥 연준의 자산 보유 축소 속도를 이제 좀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요. 그게 다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어제는 뭐 그런 발언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2년물 금리를 보면 이제 급락을 하죠. 4% 넘다가 이제 3.96으로 급락을 하는데, 그 채권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선행해서 이제 이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연준은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2번 정도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 아니에요? 점도표는 2번 인하는 이제 수정이 안 됐고, 약간 의원들이 이제 좀 낮게 금리를 찍는 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대체적인 의견들은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4%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뭐 물론 경제 성장률 좀 낮추고 실업률도 이제 약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리는 이렇게 선행을 해요. 연준의 2년물이 이제 통화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금리고요. 예, 미리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피벗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피벗하는 이유가 있죠. 그 왜 피벗을 하느냐? 그건 시장의 집단 지성은 한 번, 2번, 3차례 정도 올해 가기 전에, 새해가 오기 전에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그럼 지금 상단이 4.5%잖아요. 그죠? 그럼 3번 금리 인하면 3.75가 되잖아요. 상단이. 그러니까 2년물이 그쪽으로 피벗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올해 3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야 하고 2년물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도 시장의 집단 지성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CMA 패드워치를 보면, 그 확률을 보면 약간 연준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하 확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차례 정도 더. 네, 이런 부분들이 2년물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역으로 주가는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보려면 일단 우리나라의 그 선물이 외국인 포지션에 장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그럼 S&P 500의 이제 향후 12개월 포워드 PR이거든요. 주당 순이익 버는 500기업이 버는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가 될 거냐.
10년 평균이 한 18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웃돌고 있죠. 거의 22배 정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19로 제일 높이 올라왔던 그 지점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급격히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난 10년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때도 꼬꾸라졌고 지금도 이제 꼬꾸라져서 5년 평균 20배 이제 도달을 해 있어요. 이게 조정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워드 PER 22배에서 20배까지 내려온 게 이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2022년도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9%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급격히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 가지고 어떤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5% 이상 올리면서 시장이 붕괴가 된 거고요. 지금은 연준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4.5 금리가 인하하는 중인데 이때 보통 금리가 인하할 때 이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버블이 형성된 자산에 의해서 그런 자산들이 이 금리가 올라가는데 견디질 못하고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뭐 장기 채권을 보유했다가 이제 채권 가격이 급락하자 이걸 피하지 못하고 망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무엇인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이제 버블 자산이 붕괴가 돼서 급격히 경기 침체로 빠졌었는데 이전 역사를 보면 근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 랜딩 뭐 이런 부분이다. 지금도 조정장이지 베어마켓 하락장은 아니다. 마이너스 20%까지 가는 그런 하락장은 아니다. 뭐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그게 지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서 202평선을 이제 유지해주는 그런 지금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의 밸류에이션은 20배까지 낮아져 있다. 그건 이제 지난 5년간의 이제 평균 수치다. 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2%에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351은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올라오면서 야간 선물이 이제 0.33% 올랐고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했죠. 오늘 아침에 이제 7시에 미국 선물이 재개장이 되는데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네이버 블로그에다 아침에도 미국 선물이 지금 증시가 이렇게 1.4% 강세를 보인 데다가 추가적으로 미국 선물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강세를 보일 거다. 선물 지수가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나마 우리 증시랑 맞물린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0.6% 강세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이제 1.4% 올라온 데다가 오전 7시에 이제 재개장된 미국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 증시도 올랐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오늘 하락 종목이 이제 1700 종목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제 2.91이나 올랐어요.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시가총액 3위가 다 올랐어요. 비중이 큰 것들이 그것도 2% 이상씩 올라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트레이딩 되는 바람에 나머지 종목들은 대단히 부진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가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0.3% 이렇게 상승을 해줬고요. 대만 증시가 오늘 1.9% 강세를 보였고 중국 상해 지수는 0.5%, 홍콩이 2.18 좀 강하게 풀어줬고요. 일본은 마이너스 0.25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시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코스피 비중의 15%, 시가총액이 한 50조 늘었죠. 최근에 그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350조를 돌파해서 오늘 그 축하할 일이지만 이제 6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6만 원을 돌파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21만 원을 돌파하면서 20만 원을 이제 윗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요 세 종목 시총 비중을 보면 뭐 21%, 한 25%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 세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요 세 종목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물을 미리 움직인다는 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LG 솔루션 이걸 움직인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뭐 어떻게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350을 이제 이렇게 뚫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장기간 62평이 이제 하락을 했다 지금 큰 횡보 없이 이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단을 연결한 선 이제 상단 쪽을 이렇게 쭉 연결한 선 이제 상단을 위에 넘어서고 있죠. 어떤 그 형성된 상승 추세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구간인데 그렇잖아요. 일단 62평 기울기를 보면 쭉 내려와서 이제 요 다시 회전하고 있죠. 그죠? 62평이 기운이 이제 돌아서고 있고 주가는 60일 2평에 이제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매수하려는 세력들의 힘이 매도하려는 세력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역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선물지수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골든 크로스는 얘기했죠. 2025년 2월 달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골든 크로스는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죠.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그런 추세대로 지금 잘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는 상승 추세를 좀 이렇게 벗어났다가 어떤 그 상단의 그 지점을 벗어났다가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 상승 추세를 일단 그 벗어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350을 넘어서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얘기는 드렸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큰 틀에서 한마디, 한 절기, 오파동이 나오면서 이제 한 절기, 상승 한 절기가 이제 형성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어떤 강한 추세의 상단선 이 부분을 이제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다시 더 위로 가려 그러면 미국이 조정장을 마치고 이제 우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그 3월 18일 요때부터 4월 15일 세금 내기 전까지 한 달간 정도는 미국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이너스 0.65까지 지금 낙폭이 줄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최종 마무리 돼봐야 되죠. 최종 선물이 뭐 급변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1% 상승으로 끝날지 뭐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으로 끝날지 그건 뭐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6월 선물은 외국인이 다시 귀환했어요. 리턴했어요. 다시 돌아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누적적으로 지금 한 3거래일인데 벌써 2조 원이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끌어올렸다는 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코스피 200에서 높기 때문에 아마 20% 이상이 될 텐데 이 부분을 핸들링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코스피 200 현물이 선물보다 더 높은 백오데이션 현상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선물이 못 쫓아가는 거죠. 현물이 올라가는 걸.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은 333.50으로 마감이 됐고요. 선물은 333.3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현물이 353.50, 선물이 353.30,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콘덴고가 정상적인 시장인데 워낙 이제 현물을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현물 지수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선물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를 5% 넘게 급등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때는 격차가 한 2.0 정도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어제는 선물이 좀 높았다가 오늘은 다시 현물이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그걸 못 쫓아가는 거죠. 원래 선물이 미리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과 선물의 높은 것, 가격이 비싼 걸 팔고 싸진 걸 이제 사서 그 균형을 맞추는 그걸 이제 무위험 게임이라 그래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합니다. 무위험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높은 걸 팔고 싼 걸 메꿔서 균형을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수단 자체가 틀리죠. 어쨌든 그 2025년 6월 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50을 가볍게 넘어서고 있고요. 허들도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삼성전자를 지금 6만 원 이상 이끌면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늘 그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이 이제 어찌 능이 그러한가 이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 능이 그러한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외국인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그나마 삼성전자의 실적을 좋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나빠진다 이렇게 보면 선물을 끌어올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쪽에 있는 이런 그룹들의 주가 흐름,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내릴 만큼 내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대단히 이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내일도 강세를 이어갈지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 선물은 뭐 마이너스 0.6% 정도의 그 하락을 보이고 있고 아마 야간 선물도 이제 약한 조정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어찌 그리 능히 그러한 일이 내일도 지속될 수 있을런지 잘 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말에 날도 따뜻해서 꽃구경도 좀 다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 국내 시장에 그 고객 예탁금이 지금 50조밖에 안 되거든요. 고객 예탁금하고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하고 방향이 거의 같습니다. 네.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없으면 시장 전체 온기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한 가지 좀 아쉽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뭐 돈이 많으니까 선물을 주도하게 끌고 가니까 현물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물이 더 주도해서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다. 그 속에는 결국 삼성전자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너무 개별 종목들의 하락이 대단히 많아서 사실상은 좀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방송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